자, 여러분. 작심이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진짜 속이 뻥 뚫리고 가슴이 시원해지는 그야말로 사이다 발언입니다. 바로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준석이 내놓은 발언, 제가 영상을 보고 느낀 건 딱 하나입니다. 진짜 정치를 아는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치판에 허세는 많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모순투성인 경우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은 그 허세와 모순을 낱낱이 찢어 발겼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두고 이준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도 없는 나라에서 풍력 발전을 하고 햇빛도 없는 나라에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딱 들으니 감이 오시죠? 이건 사막에서 수상 스키를 타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 한 방울 없는 모래밭에서 수상 스키를 타겠다며 돈과 시간을 쏟아붓는 꼴입니다. 이건 비극적인 낭비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실패할 게 뻔한데도 이 정권은 그럴듯해 보인다는 이유로 밀어붙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AI 강국을 외치면서 정작 AI의 심장인 전기의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가 없으면 AI 전쟁은 시작도 못합니다. 총알 없는 군대가 총만 들고 전장에 뛰어드는 꼴입니다. 이건 자멸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공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산업의 근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폭탄으로 기업들이 문 닫게 생겼습니다. AI를 하겠다면서 전기를 올리는 이 모순, 이게 바로 허세 정치의 실체입니다. 제가 들으면서 떠올린 장면이 있습니다. 북한입니다. 북한은 식량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핵무기를 자랑합니다. 겉으로는 강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지금 이재명 정부가 딱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바로 소비 쿠폰 정책. 여러분, 지금 물가가 어떤 상황입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서민들의 지갑은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뭘 합니까? 소비 쿠폰 뿌리자.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불 끄겠다고 기름을 끼얹는 짓입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통을 던져 넣는 꼴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돈을 더 풀겠다는 발상, 이게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돈을 받는 일부 국민들은 잠깐 좋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국민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물가는 더 뛰고 경제는 무너집니다. 그런데도 정권은 내년 선거에 표 얻으면 된다,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이 또 멋진 비유를 들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물가를 잡겠다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 아시죠? 운전대 잡아본 분들 다 압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은 터지고 차는 망가지고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바로 그 꼴입니다. 이건 단순한 비판이 아닙니다. 예언입니다. 냉철한 분석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이준석은 눈에 보이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멀리 필리핀에 있어도 이준석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자유시장 경제 원칙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 이건 단순한 이념이 아닙니다. 국민을 먹여 살리는 기본 체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서민이 먼저 고통을 받습니다. 청년이 먼저 희망을 잃습니다. 이준석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쾌한 비판이 가능한 겁니다. 반대로 이재명 정부를 보십시오.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지만 실제 하는 건 미래를 갉아먹는 정책뿐입니다. 허세로 포장된 정책, 모순으로 가득한 경제 운영, 그게 이재명 정부의 민낯입니다. 정치란 뭡니까?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국민이 답답해하는 지점을 정확히 찔러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진짜 정치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목소리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정치인을 원하십니까? 1번, 허세만 부리는 가짜 정치인. 2번, 모순 덩어리 포퓰리스트. 3번, 진짜 사이다 발언으로 국민을 깨우는 이준석.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댓글에 번호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릴 겁니다. 사이다 같은 진실, 그게 바로 이준석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작심이 채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기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줄곧 대통령에게 지적해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의 부재입니다. 지금 정부는 왼손으로는 AI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이야기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전기요금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지적한 것처럼 왼손은 4분의 4박자, 오른손은 8분의 6박자를 동시에 흔들면서 지휘하겠다는 것처럼 국가 운영 자체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AI 전쟁에서 전기는 곧 총알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총알값을 올리면서 전투에서 이기겠다고 외칩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2차 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포항, 울산, 여수의 산업 현장에서 터져나오는 기업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정말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공장도 단 1초의 정전으로도 수조 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생명인데 요금 인상과 전력 개통 불안정이라는 경고편을 국민 앞에 먼저 내놓는 것이 과연 말이 됩니까? 업계는 이미 우려합니다. 전력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생산 단가가 상승해 가격 경쟁력이 무너지고 결국 수출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근 진행 중인 관세 협상에 더해 전기요금 인상까지 현실화되면 당장 GM의 부평이나 창원 공장이 한국을 떠나는 사태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단순히 공장 하나하나가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수만 명의 노동자,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대통령 주변에서 환경론자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지금은 산업에 필요한 양질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는 나라에서 풍력을, 일조량이 부족한 나라에서 태양광을 고집합니다. 이는 사막에서 수상스키를 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해상풍력 송전망을 먼저 깔자는 주장도 정책의 순서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 고민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식량 문제도 해결 못하는 북한이 핵무기 자랑이나 하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먼저 보릿고개를 넘어야 미식을 논할 수 있는 법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드려야 할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산업을 살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이것이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던진 것은 희망이 아니라 고지서입니다. 다시 한번 소비 쿠폰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예고하며 돈 살포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월간 가계 소비 규모는 약 50조 원 정도 됩니다. 이미 여기에 13조 원의 소비 쿠폰을 풀어서 단 한 달 만에 소진됐다면 경제가 특별히 성장한 것도 아닌데 국민이 약 25%의 추가 소비 권리를 행사한 셈입니다. 결과는 뻔합니다. 물가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실제로 지방에서도 점심 한 끼 10,000원 이하 식사를 찾기 어렵다는 푸념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은 매달 줄 수는 없지만 한 번 오른 물가는 다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른바 쿠폰주도 성장, 쿠주성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리고 쿠주성의 또 다른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돈이 풀린다고 판매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업종, 즉 수요 변동성이 적은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이 제도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결국 장사 잘 되는 집은 더 잘 되고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는 구조를 정부가 오히려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에 나오는 법인카드로 과일을 한 번에 몇 톤씩 산다. 그런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예일 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대다수 서민은 박탈감만 느낄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예정된 2차 지급을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이는 결국 경기부양책이 아니라 물가부양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끄려고 기름을 갖다 붓는 격이 될 겁니다. 결국 전기요금 인상과 소비 쿠폰 정책, 이 두 가지는 결국 한 가지로 연결됩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돈을 뿌려서 소비를 부추기겠다 하면서 한편으로는 전기요금을 올려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효과를 낼 겁니다. 차는 망가지고 연료만 낭비되고
인플레이션은 부채질되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정부가 말뿐인 친환경이나 말뿐인 쿠주성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를 촉구하겠습니다.